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65세에서 75세 사이에 이 8가지 습관을 실천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의 승자입니다. 이 말은 미국의 노년학 전문가 로버트 힐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죠. 노년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작품과도 같습니다. 저는 30년간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퇴직했는데 처음 5년은 참 막막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루가 너무 길게만 느껴졌죠. 그저 텔레비전 앞에서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다 잠들었고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아내 역시 저를 많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을 만큼 우울했던 그 시기에 우연히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 2회씩 작은 요리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처럼 새로운 활력을 찾고 싶어하는 이웃들과 만나게 되었죠. 함께 요리를 하면서 웃고 나누는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웃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며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83%가 후회되는 삶의 습관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마음에 남는 점은 이 중 절반 이상이 미리 알았더라면 바꿀 수 있었을 텐데 라며 아쉬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노년기는 인생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과 습관에 달려 있죠. 오늘은 제가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경험한 행복한 노년을 위한 8가지 필수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킨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바로 건강한 몸을 만드는 식사와 운동 습관입니다. 저는 65세까지 건강하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당뇨 진단은 제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지난달 만난 박순자님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89.5%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질환들 대부분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첫째는 제때 먹기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거르지 않으시고 저녁은 가볍게 채소 위주로 드신다고 해요. 둘째는 골고루 먹기입니다. 채식만 고집하면 단백질이 부족해 근육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 김태훈 교수의 조언입니다. 현미밥에 생선, 두부, 달걀, 육류를 적절히 섞어 드시되 과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TV 보며 하는 가벼운 스트레칭도 운동입니다. 꼭 무리하게 헬스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스트레칭을 하고 하루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근력 약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11시 사이가 운동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대는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 운동 효과가 더 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5분도 걷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늘려가다 보니 이제는 하루 5,000보가 기본이 됐죠. 박순자님은 이제 당뇨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소개해드릴 두 번째 습관도 이렇게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현명한 재정 관리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만으로는 병원비도 부족할까봐 걱정이에요.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저는 70세에 꽃집을 시작했어요. 평생 취미로만 해오던 일이었죠. 서울 종로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시는 이미경님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월세 내기도 빠듯했지만 이제는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어요. 무엇보다 매일 아침이 즐거워요. 현명한 재정 관리의 첫 번째 비결은 고정 지출 줄이기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통신비와 공과금인데요. 65세 이상이면 통신사 실버 요금제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매달 2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두 번째는 소득원 만들기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시작한 일이 장류 만들기였어요. 동네 장터에 내다 팔았더니 소문이 나서 이제는 택배 주문도 받고 있답니다. 전주에 사시는 김영호님의 사례처럼 우리의 경험과 기술은 여전히 큰 가치가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소비 패턴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의 공통점은 작은 사치를 즐기신다는 것인데요. 매주 토요일 아침 동네 카페에서 4,0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시작하는 여유가 저의 행복이에요. 이렇게 큰 돈을 쓰지 않아도 소소한 즐거움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못 벌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시작하고 보니 우리 나이대가 가진 경험이 오히려 큰 장점이 되더라고요. 이미경님의 이 말씀처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비결,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습관은 마음을 나누는 관계 만들기입니다. 아내와 40년을 살았는데 은퇴하고 보니 서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지난주 상담소를 찾아오신 정현우님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공감하시지 않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 갈등이 가장 심해지는 시기가 바로 은퇴 후 2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하루의 시작이 기다려질 정도죠. 45년째 함께 살아온 김말순님과 박재현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가 실천하는 특별한 습관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3번 손잡기입니다. 아침 산책할 때, 낮에 TV 볼 때, 저녁 식사 후 설거지할 때, 잠깐의 스킨십이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둘째, 각자의 공간 존중하기입니다. 남편은 베란다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고 저는 손뜨개를 하며 시간을 보내요. 서로의 취미를 존중하다 보니 대화할 거리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더라고요. 말순님의 말씀처럼 적당한 거리감이 오히려 관계를 돈독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셋째, 함께하는 친구 만들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동네 노인정에서 다른 부부들과 바둑을 둡니다. 각자 둘씩 짝을 이루어 복식 경기를 하죠. 이기면 이긴 팀이 간식을 사오고요. 재현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시간 약속입니다. 매일 저녁 9시는 우리만의 시간으로 정해두었어요. TV도 끄고 스마트폰도 멀리 두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이런 작은 약속이 서로를 더욱 이해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옆자리가 허전하신가요? 그렇다면 동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 나가보세요. 혼자가 된 후 3년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용기 내어 문화센터에 나가면서부터는 이제 매일이 기다려져요. 이처럼 새로운 인연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답니다. 하루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비결. 이제 4번째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두기입니다. 어제도 아들에게 전화했다가 한숨만 나왔어요. 며느리가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맞벌이를 한다는데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연금으로는 한계가 있네요.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이정숙님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의 가슴 한켠에 자리 잡은 이야기 아닐까요? 서울대학교 노년학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의 80%가 지나친 관심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공감하실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주말에만 아이들을 만나요. 그 대신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손주들과 놀아주죠. 경기도 일산에 사시는 최영길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일에는 제 생활에 집중해요. 등산도 다니고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주말이 되면 아이들이 더 반가워하더라고요.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의 첫 번째 비결은 존중하는 거리입니다. 처음에는 매일 전화하고 자주 찾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딸이 엄마도 엄마의 생활이 있잖아요 라고 말해줬을 때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힘입니다. 우리는 매주 일요일 저녁에 영상통화를 해요. 서로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거죠. 이런 작은 약속이 오히려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경제적 독립입니다. 용돈을 받는 것보다 제가 모은 연금으로 손주들 생일 선물을 사줄 때가 더 뿌듯해요. 스스로의 경제력을 지키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이제는 아이들이 먼저 제 일정을 물어봐요.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하고요. 최영길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의 독립적인 생활을 응원한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개해드릴 다섯 번째 습관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습관은 마음의 근력 키우기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매일 늙어가는 내 모습이 우울했어요. 부산에 사시는 장미영님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3분 중 1분이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얼마 전 장미영님을 다시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다른 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멋진 하루를 살자고 다짐해요. 주름살도 제가 살아온 인생의 훈장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처음에는 적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비가 와서 좋다처럼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죠. 한 달쯤 지나니 하루에 5가지씩 적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감사의 시작이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겁니다. 두 번째는 웃음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5분 동안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해요. 처음엔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웃게 되었죠. 실제로 기분도 훨씬 좋아집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웃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비결은 나를 칭찬하기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오늘 참 잘 살았다고 제 어깨를 두드려요. 나이가 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루하루 더 성숙해 간다고 여기니까 매일이 감사로 가득 차더라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작은 도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운 것을 시도해요. 지하철 한 정거장 더 가보기나 처음 만들어보는 반찬처럼 작은 도전들을 해보는 거죠. 실패해도 웃으며 넘길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작은 도전들이 일상에 신선한 활력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 우울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죠. 정신건강의학과 김현우 박사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마음의 근력을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여섯 번째 습관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매일 새로움을 배우는 즐거움입니다. 치매가 무서워서 시작한 공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부하는 게 제일 즐거운 일이 됐죠. 인천에 사시는 윤상철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진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생률이 48%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스마트폰 배우러 복지관에 갔다가 거기서 제 인생 재임하기 시작됐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어르신들께 유튜브 사용법을 가르쳐드리고 있답니다. 새로운 배움의 첫 번째 비결은 아침 루틴입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 30분은 무조건 책을 읽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손주들이 할아버지가 달라졌대요. 윤상철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도전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부터 배웠어요.
이제는 영상통화로 손주들과 매일 얼굴 보며 이야기해요.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실제로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 높은 노인일수록 우울증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점은 함께 배우기입니다. 혼자 하면 자꾸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도서관에서 같이 배우는 친구들을 만났죠. 이제는 수다 떨며 공부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세 번째 비결은 작은 목표 정하기입니다. 매주 새로운 단어 5개를 외우기로 했어요. 영어든 한자든 상관없이요. 손주들이 이제는 단어 시험을 봐준답니다. 이런 작은 성취가 자신감으로 이어진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작하고 보니 매일매일이 새롭고 즐거워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더라고요. 윤상철님의 이 말씀처럼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7번째로 소개해드릴 습관은 현명한 장소 선택하기입니다. 단순히 시간 때우기로 시작한 기원 출입이 도박으로 이어졌어요. 그때 잃은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용기 내어 이야기를 들려주신 박영호 님의 고백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노인 도박 문제가 매년 23%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영호 님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내와 함께 동네 문화센터에 다녀요. 탁구도 치고 노래도 배우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예요. 무엇보다 통장이 두둑해졌죠. 환하게 웃으시며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현명한 장소 선택의 첫 번째 비결은 건전한 대안 찾기입니다. 복지관에 가보니 제가 좋아하는 바둑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기원보다 더 재미있어요. 실력도 늘고 좋은 친구도 생기고. 두 번째는 시간대 고려하기입니다. 저녁 늦게 다니는 건 위험하잖아요. 대신 오전 시간에 활동하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생활 리듬도 안정됐죠. 실제로 오전 활동이 많은 노인일수록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점은 장소의 안전성입니다. 복잡한 지하상가나 미끄러운 계단이 많은 곳은 피해요. 대신 평지에 있는 근린공원을 자주 가요. 거기서 태극권도 배우고 있답니다. 세 번째 비결은 함께하는 공간 만들기입니다. 아파트 작은 도서관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동화책 읽어주기 봉사를 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하며 반겨주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렇게 의미 있는 활동이 있는 장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그저 시간 때우기로 아무데나 갔어요. 지금은 달라요. 하루하루가 소중하니까 가는 곳도 신중하게 고릅니다. 박영호 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의 일상을 만듭니다. 우리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8번째 습관은 따뜻한 손길의 힘입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손 한 번 잡아본 적이 없었어요. 대전에 사시는 김순옥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스킨십은 어색한 것이었죠.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들은 따뜻한 손길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진에 따르면 하루 3번 이상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는 노인 부부의 경우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67% 낮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면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그래도 용기 내서 시작했죠. 김순옥님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안아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지 요즘 부부싸움도 거의 없어졌어요. 따뜻한 손길의 첫 번째 비결은 아침 포옹입니다. 단 5초만 안아주세요.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져요. 노인의학 전문의 이지원 박사의 조언입니다. 두 번째는 손잡고 산책하기입니다. 매일 저녁 30분씩 손잡고 걸어요. 처음엔 손바닥이 땀났는데 이제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실제로 부부가 함께 걷기를 하면 각자 걸을 때보다 건강 효과가 2배라고 합니다. 눈여겨볼 만한 것은 잠들기 전 손 마사지입니다. TV 보면서 서로의 손을 살살 마사지해줘요. 잠도 잘 오고 관절 건강에도 좋더라고요. 이런 작은 습관이 부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복지관에서 손 마사지 봉사를 해요. 받는 분도 해드리는 저도 행복해져요. 이른바 터치 테라피라고 하죠.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제는 며느리도 손주들도 안아주며 인사해요.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가족들이 더 자주 찾아오는 것 같아요. 김순옥님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집니다. 자, 지금까지 행복한 노년을 위한 8가지 습관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실천을 위한 특별한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8가지 습관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께는 특별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버텨낸 힘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고난도 모두 이겨내셨죠. 그렇게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은 이제 행복이라는 새로운 씨앗을 피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큰 성취를 행복의 기준으로 삼지만 진정한 행복은 오늘 내 곁에 있는 소소한 기쁨을 바라볼 때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내 삶에 주어진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겨보세요. 이처럼 우리가 쌓아온 세월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닌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살아온 것,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욱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지인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한 분의 행복이 10분의 행복이 되고 그것이 100분의 행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순환이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행복한 노후를 위한 좋은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았고 내일도 분명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